안녕하세요. 돈 되는 돈TV 여돈입니다. 우리가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뭔가요? 이자 많이 주는 곳, 그렇겠죠. 근데 이자를 많이 주는 건 좋은데 그 금융기관이 안정성에 있어서 좀 불안감이 있다면 내 돈을 맡기는 것조차 쉽지 않겠죠. 지금 시중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은데 제1금융권 말고 2금융권이 사실 1금융권 대비해서 이자는 많이 주는데 예전에 저축은행 관련해서 좀 땡땡 사태도 있었고 좀 걱정되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2011년 일명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있었죠. 당시 이 사건은 금융위에서 일부 저축은행 중에 BIS 자기자본 비율이 미달된 저축은행들에게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고요.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받지 못했던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자와 또 후순위 채권 투자자의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실의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F 대출의 부실화가 단초가 됐었고요. 당시 이에 뛰어들었던 저축은행의 부실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업계는 그 후로 그 재무 건전성 강화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역대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었던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저축은행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축은행을 시중은행보다 5배가량 높은 예금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저축은행이 제1금융권 비해서 이자를 많이 주긴 하는데 이 저축은행이 안정한 건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예금보험공사의 답변부터 볼까요? 일반적으로 고객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우량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저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면서 보유하는 부실채권 규모가 적고 영업실적이 좋으며 효율적인 내부관리 시스템과 명확한 경영비전을 갖추고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예금 부분 보호제도 시행과 함께 금융회사의 BIS 비율, 영업용 순자본 비율, 지급 여력 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공개해 예금자들로부터 하여금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무슨 단어인지 한글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이 중에서 그래서 간략하게 이 저축은행이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를 제가 또 한눈에 좋아하잖아요.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는 8만 기억하시면 돼요. 8로 8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이제 고객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 금액 중에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잘 못 갚아요. 그러면은 안 좋아지는 거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도 안 갚고 이자도 안 갚고 자꾸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돈만 빌려주고 수익도 안 나고 돈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8% 정도 이하면 안정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8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8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같은 경우에는 8% 아래가 좋다고 했는데 이거는 8% 위가 좋아요.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보통 8% 이상이면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지표는 무엇이냐? 국제결제은행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그러니까 부실채권 대비해서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적용 대상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서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 정도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있어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를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도 너무 생소하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중요한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고정이하 여신 비율 요거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요것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언제 이거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정이하 여신 비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비은행 그리고 저축은행의 안정성을 보고 싶다 하시면 저축은행을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분류 내용 가운데서 주요 경영지표를 클릭합니다. 주요 경영지표 가운데서는 통계표 가운데 여신 건전성을 확인해 보면 고정이하 여신 비율에 관련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축은행을 한 가지를 클릭하세요. 요즘에 보니까 OK저축은행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OK저축은행 관련해서 과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어떤지 볼까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 여기 보면은 모든 것에 다 클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 구하는 공식은 총 여신분의 고정이하 분류 여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여기서 다 찾으셔서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짜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바로 보이시죠? 요것만 딱 클릭하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따라란 하고 바로 나옵니다. OK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현재 2018년 12월 말에 7%대에서 현재 2019년 9월 말 기준 6.51%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OK저축은행은 점점 좋아지는 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에서 BIS 자기자본 비율을 볼 텐데요. 동일하게 B은행에서 저축은행을 클릭하시고요. 저축은행 여기 분류표에서 주요 경영지표 아래 자본 적정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계표명에 바로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산출 내역이 나옵니다. 클릭해 볼까요? 자, 역시나 클릭해 보시면 정말 다양한 지금 통계 항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라고 했죠?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아래에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나와 있죠. 아까도 우리 OK저축은행 봤으니까 이번에도 OK저축은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BIS 자기자본 비율 같은 경우에는 8% 이상이 좋다고 했는데요. OK저축은행 클릭, 그리고 통계 항목 가운데서는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보고 싶다 하시면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8%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OK저축은행은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1.78%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한 가지 보면 약간 답답하잖아요. 이게 비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쉽죠. 뭐 저축은행 클릭하시고 자본 적정성 클릭하시고 BIS 기준을 누르신 다음에 모든 저축은행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좀 높은 그런 저축은행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관련해서 쫙 뜹니다. 쫙 뜨면 이거를 뭐 엑셀로 가져가셔서 솔팅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페이지에서도 높은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두 자릿수도 많이 보이네요. 남양저축은행도 BIS 자기자본 비율이 20%대로 꽤 높고요. 35%, 불임저축은행은 35%나 되네요. 41%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런 저축은행은 이렇게 BIS 자기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통계표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저축은행에 앞서서 확인했었던 여신 건전성을 좀 비교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모든 저축은행을 클릭하시고 통계 항목 가운데서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클릭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8% 이하,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0.51%도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대한상호저축은행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28%로 다소 좀 높은, 이렇게 기준보다 조금 높은 그런 저축은행도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싶은 상품이 있는 저축은행이 안전한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기준을 이 두 가지 정도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지표,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리고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은행이 안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자를 포함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5천만 원 이하니까 여러 금융권에 이자 포함해서 그 전체 상품을 5천만 원 이하로 유지를 하면 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법 관련해서도 각 기관별로 그리고 금융사별로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고 상품별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